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무동산 놀부입니다. 제가 하루에 방송을 2번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오늘 두 번째 방송을 오픈하게 됐습니다. 속보가 있기 때문이죠. 긴급하게 한국도 역대 최저 금리로 낮췄습니다. 0.75%인데요. 기존의 이 긴축 재정으로 0.25% 내릴 것이다, 이러한 예상을 뒤집었습니다. 지난 2월 같은 경우에도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동결을 냈었고요. 항상 반대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한국도 역대 최저 1% 이하의 제로 금리 시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만큼 이번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이고요. 글로벌적인 경제 동조 아래서 글로벌 각국 주요국들은 금리를 모두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돈풀기를 통해서 이 경제적인 충격을 완화하려는 움직임들이 선제적으로 경쟁하듯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번 금리 인하를 통해서 어떠한 이 결과가 생길 것인지, 그리고 부동산은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생각을 해 봐야겠습니다. 자, 미국의 긴급한 금리 인하와 양쪽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전에 제가 방송했던 대로 이것이 지금 사태 해결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완화책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도 거기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장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보이시죠? 독일 마이너스 8%, 영국 마이너스 7%, 그리고 일본장은 마이너스 2% 정도 이렇게 빠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코스피 지수가 3% 넘게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무시무시한 상황입니다. 무시무시한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한국은 기준금리를 기존의 1.25에서 0.75로 사실상 제로 금리로 전격 인하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글로벌 동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의 대응 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직접적인 해결책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1% 아래는 역사상 처음이고요. 이같이 조치한 이유는요, 주요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와 유동성 확대, 다 이 키워드로 지금 가고 있죠. 돈 풀기, 지금 글로벌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과연 오늘의 미 증시는 어떻게 흘러갈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자, 일단은 한국은 금리를 내렸고요. 미 증시에 따라서 내일 장이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금리를 인하했지만 미 증시의 상황에 따라 금리를 인하 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먹히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 조치는요, 절대로 이 경기 부양이 아닙니다. 경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아닙니다. 충격에 대비하는 겁니다. 완화시키는 거죠. 자, 이번 금리 인하 조치에 따라서 지금 위기에, 지금 사태에 가장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상환 리스크거든요. 자, 보시게 되면은 중소기업과 이 개인의 가계부채, 이런 것들이 문제가 심각하게 발현될 수 있고 이것이 경제 위기로 치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금리 인하 조치로 기업과 가계 부채 리스크가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완화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 금리 인하와 또 유동성 확대, 글로벌 기조로 인해서 가계 부채 증가는 어쩌면 필연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금융 규제가 현재 이 약하고 그리고 실거주성이 강한 그러한 종목이 어떻게 보면 자금 쏠림을 유발할 수 있는 종목이 될 텐데, 자, 일단은 이 서울 및 수도권 이 지역들 보시게 되면 이제 9억 이하 주택입니다. 9억 이하 주택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전세가율이 좀 높은 편이었고요. 이번에 이 상승장 때도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어, 덜 올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런 주택들의 많은 자본들이 쏠릴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더욱더 큰 이 유동성이 향하는 길목은 바로 이제 전세입니다. 전세. 자, 이제 서울과 수도권의 우수 입지의 전세가, 일단은 이 공급 부족, 그리고 이런 경제 대내적인 악재가 발현이 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건설 경기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 공급 부족으로 치달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도 이 2021년부터 수도권과 서울의 이제 물량은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이번
위기와 금리 인하 조치에 따라서 서울과 수도권의 우수 입지, 학군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과 또 직장이 풍부한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 전세가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질 수 있는, 강해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위기에는 아무래도 매수 수요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선택은 매매보다는 이 임대 시장으로 기울기가 더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9억 이하 주택 그리고 전세가 이 두 가지가 큰 키워드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러한 이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서 집값이 폭락하지 않을까라는 이 막연한 생각을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의 그런 폭락 그리고 자산의 증발을 막기 위해 이렇게 양적 완화 조치, 금리 인하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 어떻게 보면 부채 관리를 할 수 있게 리스크를 완화시켜주는 장치죠.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앞으로의 이 기업 수익 악화 그리고 해고 이런 것들이 코로나가 장기화되게 되면 발현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전역에 각국에 거쳐서 마켓이 정지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 소득은 당연히 감소되고 소득이 감소하면 수익이 감소하면 당연히 해고부터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인건비부터 아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주택에 올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들게 되고 이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하락이 나오는 특히나 투자 자본이 많고 실거주 기반이 약한 전세가율이 낮은 지역 같은 경우에 하락폭이 더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이것을 속단하기는 아직 이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폭락에 대해서 막연하게 겁을 먹고 가만히 계시는 것보다는 어떠한 이유로 하락이 나오면 진행이 되는가 이런 것들은 알고 계셔야겠죠. 자, 이전에 우리 2008년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때도 오르는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다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때는 어떤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나 생각을 해보면 이번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하나의 지식이 될 겁니다. 자, 그때 당시 대지보 보면요. 재건축 위주로 큰 하락을 보였었고요. 오히려 실거주성이 강한 서울의 외곽 지역, 그리고 덜 올랐던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승하는 기조를 보였습니다. 현재 시장에 움직일 수 있는 부동 자금은 1000조가 넘고요. 그리고 금리는 제로 금리에 가깝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폭락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진행해야 되는가? 우리의 자본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과거에도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가장 각광받았던 이 종목들은요. 시세 차익 기조에서 수익형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는 한국에 전에 없던 이 제로금리 0.75% 초저금리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저금리 저성장 시대란 얘기죠. 게다가 생산 가능 인구는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득을 창출하는 데 주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게다가 안정성이 확보가 돼야겠죠. 자, 이제부터는 시세 차익 기조에서 위기가 진행되는 동안 새로운 성장 동력과 소득이 커지는 동안에는 이 수익형 플러스 주택의 선호도가 올라갈 것입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종목 중에 가장 안정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황금성도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형 플러스 주택 이 두 가지가 맞물리는 키워드가 선호도가 올라갈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주택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폭락이 안 올 수 있다고 제가 바로 오전에도 올렸죠.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오피스 시장입니다. 오피스 시장과 또 대형 상권, 여기 데미지가 엄청나게 크게 발현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기회도 여기서 많이 나올 확률이 높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폭락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시간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코로나도 잡힐 것이고 이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이제 고가 시장에 대한 성장 동력이 많이 끊긴 상황이고 이러한 이 위기 기조에서는 그러한 종목들보다는 9억 이하 그리고 구축 대형 우수입지 이런 측면으로 보라고 얘기를 항상 드리고 있죠. 자, 그리고 비주택 시장 지금 기회가 여기서 먼저 나올 겁니다. 내일
증시가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알찬 정보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